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진짜 빨리 간다. 오늘이 11일. 12일이네? 아니다. 11일이로구나. 11일. 자, 아무튼 이때쯤 되면은 이제 뭐 실전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실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든지 이제 그 볼 때는 정확하게 뭐든지 정확하게 그 우리가 해석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이제 글 보는 눈 요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스킬 이제 바로 그거 그 두 가지가 이제 접목돼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나름 좀 정확하게 이제 글을 보는 좀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기에서는 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독해는 100% 스킬로 접근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필기법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문제 유형들이라든지 포인트를 이런 걸 조금 살펴봤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기출 문제, 20문제를 가지고 봤지만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패턴별로 유형별로 묶은 겁니다. 내가 이제 기출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스나이퍼 32점 나름대로 한 요 정도로 이제 패턴이 좀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한번 32 스나이퍼 32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아마 수업이지 않을까. 내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 책 만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 책 만들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요거는 그러니까 내 커리를 쭉쭉쭉쭉 밟아 오다 보면 이제 마무리에 이제 요것이 되는데 하나 요걸 딱 해버리면 그동안 나 들은 거 뭐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커리를 밟아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문법, 어휘, 수고, 생활영어, 영작, 독해 가릴 것 없이 다 있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스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고 상당히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독해는 뭐 해석을 일일이 하는 그런 수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스피디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PPT를 만들지 않고 바로 책을 보고서 바로 진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휘가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어휘는 실제로 글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다 좀 많이 이웃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나는 이제 어휘집은 뭐 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특히 여기에서 보면 난 모든 문제마다 단어 수고 정리라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바로 어휘 수고 이런 것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휘 파트에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는 될 거예요. 수고는 뭐 거의 전반적으로 정리가 다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단어 수고 정리라고 해놓은 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먼저 보고 난이도가 높은 바로 그러한 어휘들은 패턴으로 제가 정리해 드린 것들 그것만 보시면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더불어서 꼭 같이 여러분이 하실 것은 여기서 이제 연습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다가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거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문제 접근법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에다가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 모의고사 만드느라고 지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문제들은 한 절반 정도는 기출이고요. 절반은 제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만든 거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것은 이제 예습은 하루에 한 패턴 4개 정도, 한 주에 보통 4개. 오늘 아마 제가 또 이제 요거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 보게 되면 오늘 한 3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패턴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패턴 뭐 이제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4, 8이 32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한 주에 4개 정도 예습해서 미리 한번 가볍게 풀어보세요. 가볍게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업 듣고 그리고 나서 복습하고 미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공부한 것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벌써 추워져 가지고 나도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긴팔 입고 세상에 털 달려서 입고 왔는데 처음인데 요 추워지기만 하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시험은 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접목을 확실히 하거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코 많은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확실히 내 거로 만든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기준으로 해서 예습 복습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 나보다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책 크기가 마음에 들죠? 내 책 가운데서 편집을 내가 편집이 제일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 거면 나도 참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하자. 464 같은 그 편집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냥 괜한 소리 잠깐 해봤습니다. 자, 요것은 패턴. 이제 한 패턴이 이제 문법, 그리고 독해, 그리고 어휘, 수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먼저 문법 패턴 타이틀이 뭡니까?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라. 굉장히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바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문장 성립.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이렇게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다시해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동사 또 반복했다. 그럼 동사 또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접속사 없이 동사를 반복해서 써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요것에 이제 조금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조금 더 유형을 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콤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것은 앞으로도 나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스타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 동사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접속사도 없이 주어 동사를 나열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글 속에서는 주어 동사 나열할 때 접속사 안 쓰는 경우도 많죠. 글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황당한 지금 내가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문제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문장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 왜 낼 것 같습니다? 이건 분석 능력이죠. 분석하라는 겁니다. 분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주어 다음에 바로 ing가 나온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어 다음에 뭡니까? 잔뜩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식이 엄청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지금 간결하게 저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같은 방식 제시할 가능성도 또 높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준 적도 있었죠. 동사. 이건 또 뭐냐.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동사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사 썼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건 원래 뭐였었을까요? 동명사였겠죠. 동명사 주어인데 거기다가 ing 빼고 나온 거. 동명사 주어인데 그래서 ing 빼고 나온 거. 바로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계속해서 기출 분석을 상당히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분석하다 보니까 그동안 쭉 나왔었던 이런 출제 유형,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접속사 나왔습니다. 그럼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걸 안 쓰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 잠시 때 문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접속사 다음에 당연히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주어를 안 줬다. 이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의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제 출제했었던 것이 이건데 나는 이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타일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요것이 가장 높을 수가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원래 이제 콤마를 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요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 동사니까 요 다음에 나온 요거는 바로 뭐가 돼줘야 되면 수식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장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뭐였는데 요렇게 동사를 달랑 써서 줬을까요? 뭐로 고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바로 분사 구문이죠. 그죠?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글 보다 보면 이 스타일의 문장 굉장히 잘 나오죠. 나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저런 방식의 글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주 글 써나가는 데서 굉장히 좋아요. 저것은. 뭐 굳이 접속사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그냥 ing 이래 가면서 해주게 되면은 문장이 굉장히 영어다우면서도 아주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접사 막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접속사만 하죠. 문장은 복잡해지는 거지. 보기도 지저분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사실상 분사 구문 관련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굉장히 진짜 엄청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난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게 된다? 이걸 동사로 그냥 써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동사 원형을 쓰든지 현재를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과거에 ed를 붙이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입니다.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라. 자, 이 타이틀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스나이퍼 들으면서 정리한 거를 스프링 제본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된 거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그게 몇 개면은 내가 줄 수도 있어. 진짜 굉장히 잘했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 모든 거를 그대로 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건가요? 이거를? 지문을 다 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문도, 문제도 모두 다 쳤는데, 거기다 내가 설명한 것들을 각각의 문제마다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제본했는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나중에 쓰실 일 있으면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거라고 해서 주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상당히 정성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번에 내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달라 그래도 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제 진짜 대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전부 다 워드로 쳐가지고 해서 다 해놨더라고요. 자, 내가 요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경우는 많아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패턴의 문법이 바로 뭡니까? 문장 성립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그런 공부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예제는 여러분 정답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2, 3, 4 전부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는 내가 여러분 본 것들 그것만 똑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1, 2, 3, 4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굳이 욕심이 난다면 밑에 해설해본 1, 2, 3, 4에 대한 해설이 다 있으니까 다 보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자꾸 전부 다 보려고 하다 보면 괜히 시간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서 오히려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패턴을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답 중심으로만 해서 보시는 것도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거기서 밑줄 2번을 보시면 코스가 동사잖아요. 그죠? 코스가 동사입니다. 근데 유즈드도 뭐가 됩니까? 동사가 돼버리죠. 그죠? 코스도 동사고 유즈드도 동사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기서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자, 우선은 코스트가 동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즈드도 동사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를 바로 뭡니까? 동사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 낸 거냐면 요거는 이걸 PP로 보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PP, 즉 다시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수동이라는 거죠. 그럼 다음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목적 없어야 되죠. 근데 목적가 뭡니까? 살아 있지요. 그러니까 목적 살아 있죠. 따라서 목적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얘는 과거분사 아니다. 그럼 과거분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ed 들어가면 과거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ed는 과거나 과거분사가 되는 것인데 목적어 살아 있으니까 과거분사라 있다. 그럼 과거 동사다. 그럼 뭐냐? 앞에 코스트는 동사 있으니까 동사와 동사가 중복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 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처럼 분석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뭐로 고쳐줄까? 이것은 ing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ing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론 당연히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목적 살아있으면 수동이 아니죠.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죠. 능동은 무슨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 ing를 쓸 자리에다가 바로 used, 과거분사 또는 과거동사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과거분사로 볼 수 없다. 왜? 목적 살아 있으니까 말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성립 여부.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은 요것은 분사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using이라는 거. 요것은 내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더 보태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using이라는 것이 사용한 는이라는 현재 분사도 될 수 있지만은 요것은 사용해서라는 그런 의미. 즉 다시 얘기해서 요것은 하나의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전치사 바로 with와 같은 전체 with와 같은 요걸 지금 또 보다 보니까 요게 또 생각나네요. depend on이 어디에 의존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 의존하는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어디에 의존해서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얘도 하나의 전치사와 같이 보는 거죠. 바로 according to라고 해서 뭐뭇에 따라서라고 해서 말입니다. 뭐뭇에 따라서라고 해서 말입니다. 뭐뭇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또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하나의 전치사와 같이 보는 것이 또 있죠.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요거는 전치사 하나 뭐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느냐? following이니까 요것은 after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using이라고 물론 여기서 using이라고 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코스도 동사 있는데 이것도 동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버린 건데 어쨌거나 코스도 동사니까 틀렸다라고 해서 본다라는 식인데 근데 굳이 이걸 냈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관계에서 즉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using을 써야 되는데 use를 썼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ing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의 동사,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마 그런 거에 좀 관점을 좀 두고서 나오지 않았는가. 물론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이 including이라는 것이죠. 뭐뭇을 포함해서 또는 뭐뭐와 관련해서 regarding 아니 뭐뭇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좀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나는 문제 하나를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말씀드린 그 패턴대로 해서 동사가 중복됐으니까 틀렸다라는 단순한 사실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걸 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틀리게 낸다면 전부 다 ing가 아니라 싹 전부 다 ed를 붙여버리고서 틀리게 냈었던 전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암기해 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1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3번을 보십시오. 자, 1번에 3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거기서 1번에 3번을 보시면 위가 주어죠. decided가 동사죠. 그죠?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위가 주어죠. decided가 동사죠. 그럼 그 옆에 있는 served도 동사죠. 그죠? 과거분사 아니죠. 똑같잖아요. 조금 아까 보셨던 raw, fish, and other dishes. 목적 살아있으니까 과거분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과거 동사로 봐야 되는데 이미 decided는 동사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동사 겹쳤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접수가 필요하다. 근데 접수도 없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바르게 쓰인 건데 정답이 아니고 나는 지금 여기서 패턴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가 주어, 뒷사이 동사, 서브드 동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두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첫째,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적 살아있으니까 분사로 표현한다면은, 즉 다시 해서 서빙으로 한다면은, 현재 분사로 한다면 그것은 앞에 있는 레스토랑트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죠? 둘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내용상으로 서브드 이하가 앞에 있는 레스토랑트를 꾸며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회와 다른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브드 앞에 which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주격관계되면 which를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레스토랑트를 꾸며주겠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주격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3번이었습니다. 문장 성립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4번입니다. 자, where의 제품사 뭡니까? 접수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반면이라는 접수사가 돼버립니다. 그럼 접수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접수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없죠? 동사 이즈만 나왔어요. 주어 어디 갔어요? 난 이거는 내가 좀 아까 이제 앞에서 예제 문제나 일보 문제나 보면서 나름대로 출제 의의도 어떤 생각 가지고 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난 이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헷갈릴 리가. whereas가 접수하는 품사만 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주어동사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whereas라는 것을 접속사가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을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시험 볼 자격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까라는 건데요. 뒤로 보니까 difficult가 있죠. 투부정사 있죠? difficult가 투부정사 받았다는 얘기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는 거죠. 결론, 가주어 it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whereas 다음에 가주어 it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whereas 다음에 가주어 it을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네, 3번에 3번 한번 살펴보시죠. 네. 3번에 3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장이 researchers부터 시작하죠. researchers가 주어죠. 후서부터 바로 어디까지가 researcher를 꾸며주느냐가 문제죠. 자, researchers가 처음 나온 명사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 동사 안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절 후가 나왔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선행사, 즉 researcher를 꾸며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꾸며줘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줄 맨 마지막 sin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who서부터 sin까지가 바로 관계대명사절 후에 걸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장 성립 여부로 묻는 문제를 내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 분석 능력. 다시 얘기해서 리서처 주어입니다. 후서부터 sin까지 가로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제는 동사가 나와야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ing 나왔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거. 이 스타일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뭡니까? 지금 수식이 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ing 들어가면 동사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내용상으로 전반적으로 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rated라고 해서 과거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분석하십시오. 이런 성립 여부, 문장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굉장히 좀 높을 수도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상당히 기본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네, 4번에 4번인데요. 네, 4번에 4번입니다. I attended, 그 문장 보겠습니다. I attended conferences and business seminars exposed me 그랬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서 앞에 attended란 동사 나왔죠? 그런데 4번에 exposed란 동사 또 나왔죠? 자, 4번의 문장의 주어로 보면 I가 돼버리죠? attended가 동사죠? 근데 밑줄 4번에 exposed도 동사가 돼버리죠? 과거분사라고 볼 수 없죠? 이유는 다음에 me라는 목적 살아있죠? 그럼 결국 뭐냐? 주어는 하나인데 또 동사가 두 개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인데 바로 동사가 두 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의미상으로 모막이 위에서라는 to 부정사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 expose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물론 뭐 문장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만 솔직히 내가 지금 4번을 갖다가 이제 동사 중복으로 문제를 낸 이유는 그 앞에 and 때문이죠. and로 착각하라라고 해서 드린 건데요. 근데 착각할 일은 아니죠. I가 주어죠. attend가 동사죠. conferences and business seminars가 목적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expose의 주어가 비즈니스 세미나가 아니죠. 바로 그거 보라는 겁니다. and 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I가 주어, attend 동사, conferences and business seminars가 목적어, 그럼 이하는 수식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로서 바로 수식해주는 기능이 돼줘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3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3번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3번 앞쪽에 특히 두 번째 줄에 as government carry out austerity measures 그랬습니다. austerity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government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얘기죠. austerity가 원래는 엄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austerity는 보통 나오게 되면 긴축을 뜻하는 말입니다. 긴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austerity measures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긴축 조치, 긴축 정책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government가 주어입니다. carry out이 동사입니다. austerity measures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improve는 또 뭐냐라는 겁니다. improve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미 carry out이라는 동사 또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뭐냐? improve는 수식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꾸며줄까? 라는 건데요. to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to 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measures를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measures가 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조치란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조치라고 했을 때 measures 또는 steps 또는 action도 여러분 단복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명사 move도 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말로 바로 조치를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 조치란 말을 하면은 투부정사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조치를 꾸며준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영어에서는 명사 다음에도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보시는 것이 앞으로 글을 볼 때 좀 더 정확성을 높여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겠습니다.
이건 내가 낸 문제입니다만 6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난 이거는 이해가 돼요. 6번에 2번에 대시 뭐로 쓰였습니까? 대시라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할이 더럽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접수하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대는 뒤에 이제란 동사 있는데 주어가 없죠? 그럼 대를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볼 수 있죠.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죠. 네, 앞에 있는 resounding effect라고 해서 아주 분명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사 있어요. 주어도 없어요. 주격 관계도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대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 whereas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없이 is가 나와버렸는데 그건 뜬금없는 문제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내가 내 문제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접선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서치가 나왔잖아요. 바로 서치대 구조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다시 얘기해서 서치대 또는 소대 구조 아니겠습니까? 서치대, 소대. 이때는 당연히 이것은 접수합니다. 자, 우리말로 배워보면서 뭐뭐하다라고 해서 얘는 접속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하니까 다음엔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즉 다시 대시랑은 역할이 여러 가지다. 접사도 될 수 있고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로 쓰였냐? 접사로 쓰였다. 관계대명사 아니다. 어떻게 한다? 거기서 보는 것처럼 서치라는 것이 나와 있다. 서치 다음에 나온 대은 바로 뭐냐? 바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뒤에 하드로 보라는 거죠. 아까 기출은 difficulty였었죠? 하드든 difficulty든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진주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가주어가 필요하겠죠? 네, that 다음에 가주어 is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조금 더 생각해주는 이런 문제가 더 우리가 더 합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국회 구급에서는 좀 황당한 문제가 나왔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문제는 굉장히 더 기본에 충실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꼼꼼한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7번에서 5번을 보시게 된 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의 문장이 in sandbanks in Dorset,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Renowned for being the UK's most expensive resort 그랬습니다. Prices being down.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in sandbanks in Dorset은 전명구니까 가로쳐버리고요. Renowned는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도셋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Renowned는 무슨 뜻입니까? Renowned는 유명한이라는 얘기죠. renowned 유명한이라는 얘기죠. 네, renowned는 유명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형용사 앞에 도셋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 for서부터 resort까지가 전차 for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prices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in sandbanks of the resort까지는 전부 다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prices가 처음 나온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걔가 주어입니다. 그럼 그다음 뭐 나와야 됩니까? 동사 나와야죠. 근데 뜬금없이 동사에다 being 이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B를 R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해서 문장 성립 여부 이런 것을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뭡니까? 요거는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 다시 얘기하면은 핵심어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주어로 등장할 때가 많다.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하고자 하는 말을 주의가 떠오른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정확히 하면서 그것이 핵심어냐 아니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것은 일단 기본으로 하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공무원 영어는 요 세 마디 잊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해거봐.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항상 요 세 마디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같은 거 풀 때 아예 이걸 써놓고 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패턴 1에서 내가 지금 핵심어는 보통 주어로 표시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의가 따른다. 자, 예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절 살펴보겠습니다. 7급 문제지만 말이죠. 아주 쉽죠? Make your documentary 이제 simpler 그랬습니다. Then think 그랬습니다. 뭐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 그러면 이거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큐멘터리 만드는 건 간단하다, 쉽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이것이 일관성 있게 글이 전개될 거냐 아니면 가다 뒤집어질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 yes! 이래버렸어요. 맞대요. 됐죠? 네, 이 글은 바로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이커 다큐멘터리 들어가 있는 보기는 2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대충 훑어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다 얘기가 뒤집어지는 부분이 없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옆에 한번 나머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거. 그 다음 줄에 뭐 나옵니까? for example 나오죠? 예를 들자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고리없음 순접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you just go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아까 내가 yes 했는데 그거 해다 되는 거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you just go. You just go.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단지 간다. 이러지 마. 슬퍼. 그게 아니라 you just go 라고 한다. 그냥 가세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연결사가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오는 것은 계속 이것도 뭡니까? 순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런 데서 또 하나 슬쩍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끝에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you can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도 you can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위에도 또 you can이라고 나오고 있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도 you can이라고 나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글을 보면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버립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공통점도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you can이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건데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것인데 그 주제문하고 연결시켜서 놓고 본다면 you can이라는 것은 make your documentary simpler than think 이거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문장에서. 뭘 보여주려고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이렇게 한 겁니까? 바로 simple을 바꿔 쓴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단순하다는 얘기, 쉽다는 얘기는 결국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바꿔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이 글을 보는 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 주어에 갖다 놓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로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1번 봅니다.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 is a well-characterized phenomenon which can be investigated under laboratory conditions.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simply asking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고리 없으면 순접이라 그랬죠. 즉, 다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 연결어가 없죠. 그럼 뭐야?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를 잘 봐라.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입니다. Novelty, 새로움, 신기함으로 induced, 이끌린 시간의 확장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기는 좀 없습니다만 간단히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그야말로 신기하죠. 새롭죠. 그리고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빨리 어른 되고 싶어 그러잖아요. 응? 그래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24시간은 그냥 뭔가 그냥 쏜사같이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새롭다 보니까 시간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런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 요것이 핵심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새로움으로 인한 시간 확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움으로 인한 시간 확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단 새로움은 시간 확장.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다면 시간 확장, 요것이 좀 들어가는데 시간 확장 들어가있는 4번 하나밖에 없죠. time expansion입니다. 그죠? time expansion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새로움이라는 게 안 보이네요. 그죠? novelty,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뭐로 바뀌었습니까? new. 다시 얘기하면 해것바 바꿔쓰기 잊지 말자. 해것바 바꿔쓰기 잊지 말자. 자, novelty를 new로 바꿔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novel과 new는 좀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건 글 볼 때도 조금은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novel이라는 요 말은 이전에는 없는 겁니다. 이전에 없는 겁니다. 근데 new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서 new라는 것은 뭐의 반대다? old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데 옛날의 규칙이 있고 새로운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old rule도 있을 수가 있고 new rule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now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세상에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점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new하고 now은 100% 완벽한 동요는 아닙니다. 네, 바로 그런 점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글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구분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쓰기를 novelty, 이것을 바로 뭐냐, new로 바꿨다,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죄 갖다 놓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에 갖다 놓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2번 가겠습니다. 보실까요? 2번에 적어봅니다. fresh lime입니다. 라임 얘기입니다. Fresh lime is an indispensable part of Mexican cuisine, but it's getting harder to stomach each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stomach each price가 됐습니다. 신선한 라임은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멕시코 요리에서. 그러나 it's getting harder,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o stomach each price입니다. 바로 여러분 stomach이라는 건 바로 우리 위잖아요. 그죠? 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가격을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스타막이 바로 이런 뜻도 있네요. 스타막이 바로 네, 이런 뜻도 있네요. 내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전에 닥터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닥터. 야, 이게 뭐지? 조작하다라는 뜻이 있죠. 의사가 조작하다라는 뜻도 있죠.
남편도 동사가 있죠. 이런 거. 남편도 동사가 있죠. 남편은 요거 동사가 되면 절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절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한번.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는 사실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fresh lime이라고 해서 lime.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어가 없죠? 그럼 계속해서 순접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라임이 가격으로 인해서 구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다음 라임 프라이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주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임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 라임과 가격 얘기로구나. 라임과 가격 얘기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라임과 가격 얘기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거는 라임 얘기가 되는데 1번은 라임 안 들어서 탈락입니다. 2번 라임 들어가 있죠. 3번에 라임 안 들어가 있죠. 4번에 라임 들어가 있죠.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라임과 가격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라임과 가격 얘기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뭡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4번에 물론 여러분 가격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라임 가격. 이것은 결국 보니까 라임이 뭐 하다는 겁니까? 비싸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price를 뭐로 바꿨었다? expensive로 바꿨었다는 겁니다. 자, 요 대목에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물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문도범위 본다라고 하잖아요. 문맥에서도 한번 살짝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문장. 다시 얘기합니다. high price라고 언급하고 있죠? 네,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뒤에서 다른 패턴으로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하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문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라인 프라이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결국 익스펜시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 때 익스펜시브 쓰지 않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하이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로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 해서 하이 프라이스라고 해서 하이를 바로 뭐로 바꿨었다? 익스펜시브를 바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싼 가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써버리지만 익스펜시브 프라이스라고 하면 영어는 틀리는 겁니다. 하이 프라이스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익스펜시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가 익스펜시브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price라는 단어와는 expensive 안 쓴다는 겁니다. high를 쓴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2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영어는 하고자 하면 주에 갖다 놓는다는 걸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서 문도하고 문미 마지막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슬쩍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말이죠. 첫 번째 문장에 active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듣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 주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듣기는 require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emphasize 공감하도록 말입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with speakers 화자와 말입니다. so that can 뭐하기 위해서 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communication을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active listening requ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ive listening이 요구한다. 그 말은 바로 뭡니까? active listening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도 한번 살짝 보실래요? As you will see, active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active listening이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마지막 문장 가서 한번 슬쩍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확인 사살 한번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여러분 주어가 더 active liste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active listening과 관련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보기 가운데서 active listening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좀 아까 여러분 관점이란 말이 영어로 뭐였었죠? point of view죠. 이런 거 조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에 시험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개인용 컴퓨터? 영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영어로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개인용 컴퓨터를 컴퓨터 per person. 황당한 일 아닙니까? 네. 개인용 컴퓨터를 영작에서 개인용 컴퓨터란 말이 들어가는 문장을 제시하고, 그리고서 영문에선 개인용 컴퓨터를 컴퓨터 per person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PC라고 하잖아요. PC는 뭘 줄임말입니까?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죠? 야, 사실,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낸다라는 거,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 바로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영어 표현은 그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에 관점이라는 것을 영작에서 시험 문제 냈는데 이렇게 놓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뷰 오브 포인트가 아니죠. 포인트 뷰입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점, 포인트 뷰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뷰를 먼저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뷰 포인트라고 하면 됩니다. 뷰 오브 포인트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제가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출제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ne of the oldest forests in the world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숲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숲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쩍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더 forest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바로 뭡니까? One of the oldest forests in the world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것을 뭐로 받았습니까? 더 forest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forest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숲에 대한 얘기로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로 뭐냐, 오래된 숲 얘기 되는 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바로 ancient forest라고 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또 뭡니까? earliest를 뭐로 바꿔 쓴 겁니까? ancient로 바꿔 쓴 거죠. 그렇죠?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는 결국 고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바꿔 쓰기를 생각 한번 해보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earliest를 ancient로 바꿔 썼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1위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휘는 기본 어휘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굳이 어휘집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단어 수고 정리라고 해놓은 부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바로 그런 어휘들은 여기서 패턴에서 해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보완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패턴 첫 번째로 한 것이 ed로 끝나는 형용사. 진짜 출제 비중이 높죠. 우리가 ed라는 것은 결국 과거 동사는 과거 분사 표시잖아요. 그런데 ed가 들어가서 하나의 형용사가 된 것이 있다. ed가 들어가서 하나의 형용사가 된 것이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naked, ratchet, 이런 거 있었잖아요. naked는 물론 여러분들 그 벌거벗은이라는 얘기입니다만, ratchet, 비참한이라든지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 얘기를 할까요? 옛날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는 발음교 시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거의 발음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어요. 뭐라고 발음했어요? naked라 그랬어요. ratchet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뭐라 했어요? ed로 끝나는 뭐라고요?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이 ed로 끝나는 것이 형용사일 때는 발음이 전부 다 ed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걸 learned라고 발음하면 배우다의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고요. learned라고 발음하면 저것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박식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형용사라고 한다면 이거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아, 있군요. 이건 뭐라고 발음하겠습니까? 저 형용사라고 한다면 크로키드가 되겠습니다. 크로크트 이게 아니고 원래는 동사에다 ed 붙였다라고 한다면 저것은 만일에 그러나면 발음은 크로크트가 돼 버립니다. 근데 형용사입니다. 그럼 크로키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슬쩍 발음도 생각하시면서 나름 형용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봐달라고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ed 들어간 것 가운데서 가장 어렵게 나온 단어가 바로 이거였었죠. 요거였었죠. 카멀티드라고 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출어입니다, 이거는요. 정답은 이거였었습니다. 인벌브들은 여러분 관련된 이란 뜻만으로 알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것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면은 인벌브들은 복잡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인벌브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면 복잡한이고요. 명사 뒤에서 꾸며주면 이것은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자, complicate입니다. 복잡한이란 뜻입니다. 저것이 그동안 ed로 끝나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단어로 출제가 됐었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ed로 끝난 거 한 번쯤 나온다면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면 undisguised입니다. 명백한이죠. learned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outspoken. 이건 ed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spoken이나 과거 분사에서 나온 거니까 말이죠. reserved입니다. reserved입니다.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쉽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구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올 가능성 상당히 좀 좋습니다. 말이 없는 삼가하는 이란 얘기죠. 좀 자제하고 소극적이고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celebrated는 다 아실 것이고요. pronounced, 내가 제일 기대했었던 건데 썩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pronounce, 발음하다에서 나왔잖아요. 발음하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슨 발음과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고 현저한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feigned입니다. forced입니다. affected입니다. pretended, protracted, prolonged 됐습니다. crooked입니다. confirmed.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기대가 되죠? confirmed. confirmed. 오른쪽에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요거. 있군요. 오른쪽에 1번이 있군요. 네. 자,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 더 기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예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someone who is, you tend to keep your feeling hidden and do not like to show other people what you really think 그랬습니다. 정답 1번이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누군가라면 사람이라면 reserved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you tend to keep your feelings hidden. 여러분의 감정을 hidden, 숨기는 경향이 있고 do not like to show, 보여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what you really think, 당신이 정말 생각하는 것을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reserved가 되고 있습니다. reserved 요거였습니다. 오른쪽 1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more difficult for a smoker 그랬습니다. It is more difficult for a smoker to give up the habit for a novice. 이거죠? 바로 대니에서 novice는 초보자죠. 초보자보다
누가 담배 끊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상습적인, 만성적인 정답 3번입니다. 컨펌드입니다. 우리가 컨펌이라는 것이 바로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라기보다는 컨펌드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허비추얼 정도가 되는 거죠. 허비추얼 요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이 이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만성적이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established,라고 해서 이것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 chronic이라고 해서 이걸 또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단어가 되겠죠. confirmed입니다. 자, confirmed smoke, confirmed smoke. 참 좋죠. 이게 지금 12년 문제니까 말입니다.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진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elebrated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명한입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퓰러도 유명한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꼭 좀 부탁드리는 것이 사전에서는 파퓰러 갖다 유명한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명한이라는 famous를 먼저 생각하지 파퓰러 생각할 일은 없습니다. 파퓰러라는 것은 대중적이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명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제발 파퓰러를 유명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이 파퓰러를 자꾸 유명한이라고 해석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pronounced입니다. 명백한, 그랬죠? 명백한, 확고한, 그래버렸습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요것도 한번 드려봤으면 decide에 ed 들어간 거, 요것도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고 단호하고, 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단호한. 아주 이렇게 보시면 진짜 좋겠죠? pronounced.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뭐 decide, pronounce, 뭐 발음하다, 결정하다 이런 거 같은데 말입니다. ed가 들어가면서 형용사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정답 1번인데요. 오랜 가뭄이란 뜻입니다. protracted drought라고 해서 오랜 가뭄입니다. 오랜 가뭄. protract라는 것이 원래 잡아 느리다, 그죠? 잡아 느리다, 연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잡아 느려진 가뭄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요것은 protracted는 약간 조금 오래 질질 끈다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오래 질질 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답 1번 protracted였습니다. 오래, 긴 장마, 긴 가뭄, 뭐 이럴 때 써주는 것이 바로 protracted다. 또는 protracted라는 것은 병과도 함께 써서 우리가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써주는 거죠. protracted, illness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올해 진짜 다시 한번 ed로 끝나는 바로 이런 형용사들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